$40 받고 미국 주식 시작하자. 키움증권 최초 신규 고객이면 $40 미국 주식 투자 지원금 드려요. 비대면 최초 신규 고객 국내 주식 100만 원 이상 거래하면 현금 4만 원도 추가로 드려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일 오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여의도에 위치한 오픈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하고요. 저희가 제가 구글에 삼프로 TV를 검색해 본 적이 있어요. 보면 위키트리라고 하죠. 예, 있습니다. 많은 일반인들도 그냥 막 다 검색을 해서 뭔가 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거기에 잘못된 정보가 하나 있더라고요. 저희가 원래 처음부터 7시부터 7시 반까지 방송을 했었다. 근데 반응이 좋아서 6시 반부터로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데 저희는 아닙니다. 단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고요. 네. 6시 30분부터 이제 정식 그렇습니다. 론칭을 해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 깨알 정보 네.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이분을 좀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완전 단판을 지으려고요. 고정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키움증권 이원주 선임연구위원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함께 하시죠. 아, 네네. 예, 방송에서 말하셨기 때문에 낙장 불입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함께 하시도록 하겠고요. 요일 관련해서는 추후에 회의하는 걸로 하고 자, 오늘도 보니까 저는 이 넥스트 키워드라는 거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뭐지? 지금의 키워드는 그럼 뭐지? 라는 궁금증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네.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네, 일단은 작년 4분기 때 기업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가장 많이 나온 키워드들을 좀 살펴보면은 그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팩트셋에서 이제 보통 어닝 컨퍼런스 콜 시즌이 끝나면 네. 좀 이제 몇 개 기업이 어떤 단어를 언급했는지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주는데요. 일단은 4분기 때 보면 이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키워드가 거의 358개 기업이 다 S&P 500 기업 중에 얘기를 하면서 가장 많은 키워드를 기록을 했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인플레이션이라는 이제 키워드를 거의 이제 500개 기업 중에 356개 기업이 말할 정도로 좀 증시에 가장 큰 화두가 되었던 좀 키워드였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제 서플라이 체인과 인플레이션이 대표하는 어떤 시황이 이제 어떤 섹터한테 주로 수혜가 됐냐면 당연히 에너지 섹터이고요. 그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한 그래프를 보시면은 거의 S&P 500의 대부분 섹터들이 사실 그 연초 대비해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너지 섹터만 거의 연초 대비 38%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리 좀 어떤 증시가 올 건지 어떤 키워드들이 증시를 대표할 건지를 좀 살펴보면 이런 수혜 섹터를 좀 골라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다음 넥스트 키워드가 뭔지 그리고 그 키워드에서 수혜받을 3가지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넥스트 키워드를 이제 공개해 주시죠. 아, 네. 넥스트 키워드는 디지털 혁신 관련된 키워드들을 좋게 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오토메이션, 뭐 아니면은 뭐 인공지능, 뭐 로봇, 뭐 이런 것들이 아마 넥스트 키워드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근거들을 좀 말씀을 드릴까요? 네. 근거들을 좀 말씀드리면 그 화면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게 표로 어떤 거를 그려놓은 거냐면 이 매출액에서 순이익을 뺀 비용을 분기별로 증시별로 이렇게 쭉 그려놓은 겁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2019년 초 대비해서 보면 거의 이 나스닥 기준으로는 비용이 거의 40%나 늘었고요. 그리고 이제 S&P 500이나 러셀 2000 같은 경우도 거의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금 비용이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이거를 가격의 전가가 가능한 S&P 500 기업 같은 경우는 마진이 확대되고 있으면서 실적이 좋아지는 국면이에요. 근데 이 나스닥과 러셀 2000에 포함된 수천 개의 기업들은 지금 굉장히 비용이 많이 늘어난 걸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이 그렇죠. 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들이 이번 4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주로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좀 점검을 해봤는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그동안은 디지털 혁신을 좀 선택의 문제로 느끼고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좀 강제되는 것 같다. 필수적으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동화나
뭐 이제 로봇 같은 것들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런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사실 뭐 자꾸 로봇 얘기하고 뭐 무슨 얘기만 하면은 테슬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렇죠, 게 그렇죠. 이번 올해 일론 머스크가 음. 로봇 산업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그렇죠, 얘기도 그렇죠. 했었어요. 그렇게 따져보면은 이제 이미 테슬라는 디지털 혁신에 이미 좀 선두 자리에서 그런 포인트가 있었네요. 끌고 가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기업들 그러니까 중에서 어떤 기업들이 디지털 혁신 분야에서 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나요? 네,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네. 그 이번 실적 발표에서 좀 전 특이했던 점이 굉장히 오래된 기업들 그리고 그동안은 정말 디지털 혁신에 관심도 없던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이제는 그 디지털 혁신의 필요를 간절하게 좀 느끼고 있다라는 네. 게 좀 이제 느낌이었는데요. 그 화면을 보시면은 이게 철도 기업인데 1980년대에 만들어진 CXX라는 기업입니다. 네. 이 기업의 특징이 이 그림에 제가 사진에 좀 백그라운드에 넣어놨는데 노조가 좀 굉장히 강합니다. 아, 그래서 좀 강성 파업도 노조. 많이 하고 좀 그런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노조가 신경 쓰일 거잖아요. 근데 이번 컨퍼런스콜에서 그 분명한 테크놀로지가 있다. 우리가 더 효과적으로 소율적으로 이제 사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 퓨어 인플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력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더 자동화, 물류 자동화 같은 기술들을 계속 눈여겨 보고 있다라는 언급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CX 같이 좀 뭔가 이렇게 노조가 강한 기업이 이런 코멘트를 하는 게 조금 신기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그 이 리 루이스 컨스트럭션이라는 그 업력이 한 45년 정도 되는 건설사입니다. 텍사스에 있는 뭐 비상장사인데 네. 이 건설사가 무슨 얘기를 하려면 2021년부터 오토데스크의 컨스트럭션 클라우드라는 제품을 도입한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이게 뭐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그 결국에는 이 건설의 많은 과정 중에 네. 이 그림을 보시면 뭐 설계하는 과정, 뭐 계획하는 과정, 실제 짓는 과정, 그리고 이제 건물을 운영하는 과정이 다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한 번에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이제 오토데스크의 클라우드 제품이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뭔가 원재료단에서 어떤 우리가 얼마 정도의 목재를 써야 돼요라는 것들이 바로바로 이 빌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연결돼서 전달될 수 있게 좀 이렇게 그 연결성 있는 어떤 이제 프로그램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보더라도 그동안은 혁신이 별로 없었는데 이 리루이스 같은 오래된 업력의 회사들도 원부자재를 너무 아껴야 되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투자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비용 절감이 확실하게 비용 절감이 되겠네요. 지금 굉장히 시급한 명확하게 상황이기 계산할 수 때문에.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또 다른 기업은 네, 다음으로 보시면은 이제 아까 테슬라 말씀하셨는데 네. 이 다른 자율주행 업체인 웨이모와 그리고 지금 트럭 운송 네트워크 기준으로 미국 시장 점유율 40% 가져가는 이 제이비언트라는 기업이 지금 둘이 협약을 해서 네. 이 트럭 운송 네트워크를 완전 자율화하려는 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이비언트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이번 최근에 이제 그 웨이모와 이렇게 협약을 맺어서 제이비언트 그 다임러에서 트럭을 만들어 오고 제이비언트는 이 트럭 운송 네트워크에 관련된 플랫폼을 제공하고 그리고 이제 웨이모는 여기 자율주행 기술 같은 것들을 달아주는 방식으로 좀 이 전체 트럭 운송 네트워크를 자동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이 트럭 드라이버 부족 문제가 지금 미국에서 공급망 악화를 낳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네. 미국이 워낙 그 대륙이 넓기 때문에 트럭 드라이버들이 한 번 앉으면은 막 몇 시간씩 운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 하도 이제 화이트 칼라 직종이 더 선호가 되고 왜냐면은 좀 재택근무 같은 것들이 가능하니까 트럭 드라이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임금을 올려줘도 트럭 드라이버가 잘 없다 보니까 이렇게 자율주행으로 그냥 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CSX도 그렇고 최근에 아마존도 그렇고 우버도 그렇고 인간이 일을 하는 것보다 이제 기계, 자동화 서비스 시스템, 뭐 로봇으로 모두 다 대체하면서 이게 오히려 더 비용 절감과 또 뭔가 노이즈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 그럼으로 인해서 실적도 좋아지고 주가에 대한 기대감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인간이 설 자리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좋다로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하네요. 실제로 네. 지금 인건비가 너무 올라가는 네. 문제나 인력이 너무 부족한 문제 같은 네. 것들이 그 재택근무 트렌드랑 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워낙 재택근무가 지금 거의 화이트 칼라 기준으로 50%까지 올라왔거든요. 네. 근데 이러면은 젊은 층들이 블루 칼라로 잘 안 가려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실제로 원부 자재 같은 것들, 뭐 시멘트나 뭐 유리 같은 거 다 이렇게 블루 칼라가 만들어야 되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안 만들어지니까 계속 가격이 오르고 그리고 인력도 부족하니까 기업들은 계속 비용이 늘어나고 이런 문제를 그동안은 좀 이런 로봇 자동화나 이런 게 비용이 비쌌으니까 오히려 이게 더 비싸서 잘 도입을 안 하고 있었다면 4분기 실적부터 보이는 거는 이제는 인건비가 더 올라서 이젠 차라리 이런 로봇 자동화나 뭐 인공지능이나 이런 걸 도입하는 게 더 유리한 업황에 좀 온 것 같다라는 게 좀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예전에 네. 언제였죠? 한 2000년대 후반쯤에 그 유럽 국가들 중에서 좀 관광 산업이 많이 발전되고 그 나라 네. 국민들이 일을 많이 안 하고 좀 게으른 국가가 있었어요. 그리스 지역하고 그래서 한번 좀 디폴트도 있었고 아, 맞죠. 안 좋았잖아요. 근데 이제 국가는 그런 식으로 디폴트가 되는데 음. 산업이나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안 되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이런 좀 디지털화를 한다. 인간이 좀 더 부지런해져야 되는 건가? 아니면 이런 분야로 옮겨져야 되는 건가? 좀 고민하게 되네요. 그러네요. 제 자리도 한 가지 AI가 좀, 대체할 수도 있어요. 예. 한 가지 질문이 네. 그러면 이제 약간 올드한 기업들이 이렇게 혁신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요 굴지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이미 다 하고 있나요? 혁신이 돼 있나요? 아 그게 네. 이제 많이 돼 있는 기업들이 많아서 사실은 그 러셀 2000이나 나스닥의 기업들은 이번에 거의 대부분 마진이 엄청 축소됐어요. 근데 S&P 500에 있는 대형사들은 이미 마진이 가격 전가 되는 것도 물론이지만 네. 말씀하신 대로 공정자동화 같은 게 돼 있으니까 마진이 오히려 늘어나는 그 구간에 있는 기업들도 있죠. 대표적으로 테슬라가 그렇습니다. 테슬라가 그 전기차 회사로서는 말도 안 되는 마진을 기록하고 있는데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대부분 약간 공정자동화 관련된 거나 네. 그리고 테슬라가 그 이제 전반적으로 팩토리랑 이제 디자이너들의 가운데 그 소통 수단을 오토데스크의 소프트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공정자동화가 잘 돼 있는 기업들은 인력 부족 문제나 이런 거에 크게 영향을 안 받았는데 불구하고 이제 좀 안 좋은 기업들, 좀 작고 좀 시장 지배력이 없고 좀 이런 기업들이 좀 비용단에서 많이 증가했죠.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예로 지금 시프트 그룹이라는 곳도 네. 공정 자동화를 네. 도입을 했는데 어떤 구조인가요? 네, 일단은 그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네. 드리면은 이 트럭 주로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네. 미국의 트럭 주로 만드는 회사고 업력은 거의 1970년대부터 시작된 회사인데 이 기업도 사실 그동안은 공정자동화에 그렇게 관심은 없었는데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이제 로크웰 오토메이션이라는 이따 말씀드릴 네. 그 공정자동화 종합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처음으로 이제 얘네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제품인 이 플렉스 스마트 매뉴팩처링 플랫폼이라는 거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부터는 좀 최대한 이 트럭을 만들 때의 과정을 자동화해서 최대한 원부 자재도 아끼고 인력도 아끼겠다라는 이제 그 시도를 딱 이번 분기부터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대체적으로 전통 산업의 많은 기업들이 드디어 이런 것들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트렌드에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넥스트 키워드는 디지털화인데 디지털 혁신을 지금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기업들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텐데 지금 다음 자료를 보니까 지금 구글의 PR 밴드 관련된 셔틀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 건가요? 이제 그래서 이제 디지털 혁신에 이제 수혜를 받을 네.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은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 조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용이 굉장히 올라가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컨퍼런스 콜에서 이런 시황이 앞으로 한 2분기까지는 이어질 것 같다.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3, 4분기 돼도 완화되는 거지 없어지진 않는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운송망 문제, 뭐 이제 인력 부족 문제, 원부자재 문제 같은 것들이 쭉 이어진다면 비용 증가에 따라서 이걸 가격에 전가할 수 있는 기업을 사는 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좀 이런 기업들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조건은 아까 말씀드린 전통 산업에서의 디지털 혁신에 필요한 네.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수혜를 잇고 실제로도 증시에서도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으로 기업 세 가지를 가져왔고요. 네. 첫 번째 기업 알파벳입니다. 알파벳. 네, 알파벳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트럭 운송 40% 시장을 점유하는 제이비언트라는 기업과 일단은 이 상업용 트럭의 자율주행을 달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 트럭 운송 시스템이 자동화되는데 웨이모가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최근에 웨이모가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드라이버가 없이 이걸 유료로 돈을 받아서 로보택시를 운영할 수 있는 그 자격을
아직은 안 받았는데 이제 거의 완전 준비됐다는 발표를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웨이모라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알파벳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지금 최근에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페이스북의 점유율을 굉장히 많이 가져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사실 비용이 늘어나더라도 광고 단가가 더 오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알파벳이 딱 그 조건에 맞기 때문에 가져왔고요. 네. 이 PR 밴드 차트 저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예. 결국에는 이 19배 선에 있다라는 거는 이 주가가 이렇게 가면은 19배 PER이 이 정도 주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게 올라간다는 의미는 그 12개월 그러니까 12개월 후 EPS가 계속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거를 좀 나타내는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최근에 이제 주가가 내려간 거는 아무래도 금리 인상에 따라서 금리가 인상하게 되면 보통 PER이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21배 미만 밴드로 내려왔는데 결국에 지금은 이제 많이 금리 인상에 대한 가치의 반영은 많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제 EPS가 쭉 올라가면서 주가가 좀 앞으로는 올라갈 거다라는 기대를 나타내는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기업은 저번에도 말씀드린 오토데스크라는 기업입니다. 네. 결국 오토데스크라는 기업은 스마트 팩토리에서 우리가 기계한테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 가운데에 통역사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토데스크의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기계가 사람의 디자인을 이해하고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에서는 기계를 이게 제품을 만드는 거죠. 오토데스크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가가 정말 쭉 빠져 있어요. 이게 네. 아예 벗어났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네, 일단은 금리가 올라가면 성장주가 좀 크게 영향을 받는 게 첫 번째가 있을 거고 네. 두 번째로는 3분기 실적 발표 때 이 고객사들이 워낙 건설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들을 인력 부족 문제 때문에 취소하는 것들이 조금 생겨서 성장성이 조금 꺾이니까 이제 너네 이제 성장성 이렇게 꺾이면 50배 밸류에이션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라는 시장의 어떤 인식이 있는 거죠. 과거에 이 기업이 그 캐드잖아요. 원래 네, 캐드를 캐드 맞습니다. 네, 캐드인데 맞습니다. 이게 네. 캐드가 워낙 비싸갖고 이걸 구독화 시킨 다음에 주가 많이 맞습니다. 올라갔는데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오랜만에 왔더니 주가 엄청 많이 빠졌네요 지금. 네, 지금 많이 빠져서 좀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좀 기회입니까? 네, 기회라고 보고 바로 있습니다. 살까요 오늘? 이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EPS가 쭉 올라가는데 네. 이제 계속해서 실적이 이제 올라가는 구간에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제 바이든 인프라 투자 같은 정책들도 수혜주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공정자동화나 스마트 팩토리 관련돼서 수혜주기 때문에 좋게 보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아, 두 번째 그러네요. 기업은 오토데스크 확인해봤고요. 마지막 기업은 어떤 기업이죠? 네, 아까 말씀드린 로크웰 오토메이션이라는 기업이에요. 이거 어떤 거냐면 이 기업이 뭔가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것들을 구축하려고 하면 거기에 필요한 여러 기계들도 있을 거고 그 기계들을 통합적으로 컨트롤할 소프트웨어도 필요할 겁니다. 네. 이 두 가지를 다 하는 회사고요. 이제 보통 제일 유명한 거는 뭐 ABB나 시멘스나 뭐 지멘스나 이런 기업들이 제일 유명한데 로컬 오토메이션의 특징은 이제 미국 매출 비중이 높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에는 지금 다 제조업들이 미국으로 리쇼어링 되려는 트렌드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왜냐면은 코로나 때문에 뭐 동남아시아 생산망 기지들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불확실성이 커졌고 그리고 이제 공정자동화가 되게 되면 사실 인건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되니까 그럼 인건비 좀 비싸더라도 미국으로 돌아가자라는 수요가 굉장히 강합니다. 실제 로컬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도 4분기 실적 발표 때 전통적인 수준보다 미국에 투자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로컬 오토메이션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한 기업인 것 같고요. 로컬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도 30배 이상의 PER을 받고 있다가 쭉 내려왔는데 왜 그러냐면은 보통 얘네가 장기 계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이 팩토리를 완성해 주는 데까지 필요한 그 시간이 있을 거잖아요. 몇 년 걸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보통 고정 단가로 이렇게 계약을 맺으니까 그럼 이게 가격 인상, 그러니까 아무리 시장 지위가 높고 얘네의 제품을 많이 원한다고 하더라도 즉각 가격 인상이 안 되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실적이 잘 안 나오니까 주가가 쭉 빠졌는데 실제로 이제 최근에 계약하고 있는 것들은 다 단가 올려서 계약을 하고 있어서 실적이 앞으로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컬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도 지금부터는 좀 보셔야 되는 기업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만약에 개별 종목이 이해가 안 가면 네. 관련 ETF 뭐 3호 자동화 관련 뭐 아니면 로봇 관련 ETF도 괜찮을까요 그냥? 네, 뭐 분명 이제 ETF 투자하실 때는 결국에는 어떤 종목 비중이 있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자동화 관련 ETF 저는 사실 잘은 모르지만 있을 뭐 거예요. 대부분 있는데. 대형주 위주로 구성되어 있을 것 같아서 크게 문제 그게 없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 글로벌 주식이 모여 있어갖고 미국 기업만 투자하시면 약간 조금 마음에 안 드실 것 같은데 하여간 네. 정 개인 모르면 개별 개인 모르면 ETF도 또 대안될 수 있으니까 네. 그것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그 밴드 네. 갖고 싶어요 저도.
아 밴드요? 예. 밴드를 갖고 PR 밴드. 이거 어떻게 갖는 건데요? 이거, 뭐 그러니까 어떻게 공유 이거 가능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활용합니까 이거 밴드를? 아, 예. 보통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블룸버그 터미널이라는 아, 그 거기서? 프로그램에서 이제 저희 숫자를 구해서 제가 계산을 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블룸버그 비싸잖아요. 네 사실 네 아, 블룸버그 불대리죠 터미널은 불대리. 네. 불대리. 우리 불가장이라고. 아 불가. 대리 아닙니다. 승진했습니까? 아, 예. 불가장으로? 과장급의 가격이 많이 연봉을 올랐습니다. 아 그렇군요. 블룸버그도 가격이 오르군요. 네, 자, 가격 그렇습니다. 전가력이 있는 기업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가격 전가력이 맞습니다. 있어야 네. 성공합니다. 비용 증가를 가격 인상에 반영할 수 있으면서도 디지털 혁신 관련된 솔루션을 가진 기업 3기업 확인해봤고요. 뭐 많이 하는 기업 중에서는 이제 알파벳 확인해봤고 오토데스크와 또 로크의 오토메이션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지금까지 키움증권 이원주 선임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직도 미국 주식 투자 망설이고 있습니까? 이 미국 주식 좋은 건 알겠는데 아직도 망설이는 당신을 위해 미국 주식 분야 최장수 베스트셀러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이 출간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시장 트렌드, 2020년 이후의 유망 종목, 또 테마별 추천 ETF까지 한 권에 모두 담아냈습니다. 글로벌 투자의 중심으로 당신을 이끌어줄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 강의와 함께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